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된 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는 특성이 있다는 건데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상급식이 시작이 돼서 일정 기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 전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과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한 부분, 과거보다 더 큰 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산도 절약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을 안 내고 먹는 학생들을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알려질 경우에 아이들 가슴에 불필요한 멍이 들게 만드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은 효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11월 첫 번째 금요일인데 오늘은 그렇죠. 입동이라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입동이죠. 오늘 카피 어떤 거죠? 야, 날씨는 추워지는데요. 카피는 플레이보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플레이보이. 네. 교수님 청춘 시절에 즐겨보시던 청춘이 아니라 그 잡지는 아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원래는 이게 무책임하고 가머니설을 이제 날리는 경우를 이제 빗대기 위해서 잡은 카피인데요. 예. 노는 건 좋아하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울려서 멋지게 놀고 즐겼는데 책임도 지는 사람은 상남자고 이제 좋은 남자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오늘은 이런 성격을 그렇군요. 한번 좀 파헤쳐봐야 되게 됩니다. 궁금해지네. 네. 예? 이거 어떤 뉴스길래 이걸로 가는 거죠? 네, 무슨 뭐 로맨틱한 뉴스는 아니고요. 아, 네, 역시 로맨틱한 정가 아니에요? 뉴스인데요. 아, 예. 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쟤는 나를 좋아해. 그러자 그 지목된 뭐 이성이겠죠. 네. 착각은 자유다. 예. 그 자유에는 한계도 없지.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근데 주변 이제 관전자들이 보니까 발끈했던 사람이 그 자기를 좋아한다고 우겼던 사람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복잡하다. 예. 부인은 했지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 발끈했지만 저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거짓말을 대신한 사람. 이 경우가 이제 윤병세 외교장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쟤는 나를 좋아해 이렇게 우긴 사람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바로 이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독도를 둘러싼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토 주권이라는 건 이건 외교의 대상이 아니고 배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죠. 국민들을 뭘로 보는 예, 겁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 해명도 신통치가 않고 이런 독도에 이제 입도 지원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근데 그게 유보될 수 있어요. 혹은 그럼요. 예산이 더 급한 쪽으로 예. 전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네, 이유가. 우리 내부적인 아니 이유로.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학생이 학교에 안 왔어요. 아파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무단 결석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명백하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입찰 공고가 나갔다가 취소를 시켰는데 추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입찰할 거다. 나중에 어차피 이 입도 시설은 만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야당 의원들이 파보니까
예산 30억은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됐고 예.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도시설 지원 사업을 폐기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거짓말인지 작은 거짓말인지는 뭐 명확히 팩트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때다 싶어서 일본은 우리 외교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부화가 나는 겁니다. 예. 아, 정말 일본 눈치 보기 때문에 일본과 외교 관계 저도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예. 이게 뭐 혹은 또 한일 정상회담을 뭐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교부가 일본 자극하지 않으려고 뺐다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토 주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이게 미온적이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특히 일본에 대해서 예. 이런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윤명세 장관한테 하나 제안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독도 가서 태극기 한번 흔들고 오는 겁니다. 기자랑 같이 가서. 네. 예. 제가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갔었는데. 갔었죠. 장관이 왜 못 가요? 그렇죠. 예? 한번 난 그거 못하면 안 되죠.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제안 굉장히 좋으신데요. 예. 윤병세 장관 원론적인 얘기는 말로 쏟아냈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 독도는 우리 땅 뭐 얘기 다 했는데요. 예. 그거 다 아는 거고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비화되지 않으려면 뭔가 좀 강력한 액션이 그럼요. 국민들을 믿게 하는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가야죠. 네.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뉴스가 네, 있나요? 이 뭐 플레이보이, 무책임, 거짓말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예, 예. 참 답답한 것이 예. 이 국방안보 이슈도 아니고 예. 요즘에 그 방산비리 얘기처럼 방산비리.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도 참 작은 건데 청와대 내에 헬스기구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대통령이 트레이너 고용하고요. 전용 트레이너. 아니, 운동 열심히 대통령- 하시면 좋은 거죠. 대통령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국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예. 왔을 때 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나도 조깅 좋아해. 그리고 대통령의 같이 조깅, 뛰었죠. 예, 예. 한미 대통령의 조깅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건강관리법 이건 국민들이 그냥 이제 가십선에서라도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바라보고 예. 정보를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요즘에 국회에서 좀 분위기가 이제 험악합니다. 국감에서 이제 나온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1억 2천만 원대에 달하는 헬스기구를 직원들과 출입기자를 위해서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구매 내역을 또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해서 이 문제가 됐는데 한편 또 최연소 이 3급 행정관이라고 하죠. 윤 전 추행정관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많이 다닙니다. 운동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이 유명한 사람 네,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죠. 네, 네. 연예인들 많이 이제 S라인 글쎄요. 만들어 주시고. 네. 근데 이 분에 대한 또 국감에서의 질의에 대해서 국가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너무 폐쇄적이고 답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2부속실 소속으로 민원과 홍보를 담당한다. 그러면 더 공개되기 이제 좋겠는데 연봉이 이제 한 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정도라고 밝혀졌고요. 아니, 그렇게 네. 공무원이 월급 많이 받아요? 3급이니까 뭐 또 청와대니까 아니, 많이 3급도 주시는 모양입니다. 이거 아닐 텐데. 이거 네.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네. 이제 정리드리면 대통령 임기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기구 보강할 수 있다. 그럼요. 또 이제 평소에 가깝던 훈련 이 PT를 시켜주던 예. 트레이너를 적절한 보수를 주고 청와대에서 연간 계약을 하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기밀이다, 영업비밀이다 또는 이제 이것이 작은 거짓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다. 그래서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요. 헬스장은 없을 거예요, 전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는 이 대정부 질문 무용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은 또 김기춘 실장이 출석을 하니까 이 문제가 한참 이제 파헤쳐졌어요. 이 대답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들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폐쇄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용 장비는 없으므로 이 공용 장비들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참 이게 궁금증이 더해지는 근데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인데 참 우리나라에선 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맞아요. 청와대의 모든 거를 공개할 수는 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직 한반도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어떤 때 보면은 조금 좀 지나친 공개를 요구하는 것 그렇죠. 아닌가. 아니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고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경복궁에 뭐 있고 이 방에 뭐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 한참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있었던 4월 16일에 대통령의 7시간 이 예. 문제도 저는 모든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 공개냐 완전 비공개냐
이 이제 극단적인 평행선이 예. 아니고 그 사이에 청와대의 적절한 답변 정도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작은 건데 안 가르쳐 주지. 안 알려줌. 요즘 젊은 얘기로 이러면은 더 궁금해져서 별 그렇긴 문제가 아닌 그런데. 지엽적인 게 커지는 거죠, 자꾸. 근데 사실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크게 네. 떠들 문제냐?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교수님 처음에 오프닝 주셨던 지금 이제 복지 공방 맞습니다. 이거 점점 커질 것 같은데요. 이건 내년 예산도 중요하고 많은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지역적인 부분이 좀 정쟁화되지 않고 다만 그런 복지 문제 같은 게 좀 네, 그게 큰 문제죠. 그런 큰 국민들 민생과 직결돼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뭐 또 추가적인 예. 문제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뉴스에도 잠깐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타결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법사위를 통과한 유병헌법 이거는 뭐 확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지금 이제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기 중입니다. 예. 하나 남은 게 안행위의 이 정부조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예. 이 공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이 시행일 때문에 공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국민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결산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조직법을 정부 입장에서는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당도 이걸 거들고 예. 있고 이제 급하죠. 많이 밀렸으니까. 예.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는 정부 예산안은 현존 조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예. 지금 이제 안행부가 행정자치부가 되고 예.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수정 예산을 제출해야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니냐. 수정 예산 가져와라. 이게 이제 야당의 요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일리가 있거든요. 급한 정부와 예산이 거기에 맞게 짜여져야 되는 그렇죠. 이제 야당 예결위.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내로 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인데 유병헌법과 세월호 특별법만 통과가 되고 정부조직법은 또 계류돼서 시끌시끌할 수 있습니다. 요거 오늘 좀 잘 풀리는지 글쎄요.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입니다. 예, 월요일 날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 그렇죠.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네, 헤어질까요? 플레이보이 뭐 불금이라 좀 재밌게 붙여본 거고요. 이 정치권의 무책임 말만 막 던지기. 예. 그다음에 피싱, 낚시질. 예. 이게 좀 보이스 피싱이 저는 국회에 더 난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신나는 노래지만 국민들 정치가 자꾸 이러면 오늘 나 삐뚤어질 테다 이럴 수 있어서 협박이네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한번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신율의 출발세 하심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동안 롯데 야구단 내부 사정에 말이 많았었죠. 더군다나 롯데자이언츠 선수의 불법 사찰, 이 문제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새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 겸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구 좋아하시죠 원래? 그죠? 고교 야구 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고교 야구가 프로 야구로 대체했죠. 예.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프로야구 선수들이 예.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몇몇 선수들 빼고는 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예.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즌 중반부터 그 롯데 프런트와 선수단 사이에 불의 범위 얘기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예. 또 롯데 팬들이 1인 시위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제보를 접하게 됐고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왜 감시한 거예요? 예?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시해서 뭐예요? 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롯데 그룹 차원에서 예. 책임 있는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에 그 사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예.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뭐 성적이 아주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연봉계약 같은데 이렇게 반응.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대중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국민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하면서 늘 긴장하게 되니까 예. 저녁에 게임 끝나고 나서 사생활을 잘 온전히 누려야 충전도 되고 그래서 더 경기도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안전관리는 이제 프로 선수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맡겨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 행위고 또 인권유린 행위고 특히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돼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그 사장이 그만두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불법 사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사장을 비롯해서 몇 분 사퇴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그 롯데 팬들 요구가 강력하고 하니까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뭐 서둘러서 사퇴하는 걸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롯데 측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예.
정확히 밝혀야 되고 또 고통받았던 선수나 지금 화가 나신 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책임 있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사실 지금 사찰 문제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들이 롯데에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저의 바람은 지금 야구 선수들이 그 철저한 의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매우 열악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시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 문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지 수사가 아니거든요. 팬이나 그렇지. 선수가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예. 이게 증거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참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이 감시까지 네, 받으면서 말이에요. 네, 예? 네. 보험도 이거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야구가 들어온 지 110년 됐어요. 예. 갑자기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국가대표 창설된 지가 60년이고 프로야구 도입한 지가 33년인데 예. 이제는 야구 선수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따고요. 예. 야구 강국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아주 열악하거든요. 주먹구구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KBO에서 정한 최저 연봉이 2,400만 원이니까 올해 임금 노동자들이 절반이 월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장비도 자비로 사야 되고 회사에서는 기계는 회사가 다 구입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산재보험이 안 되니까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고향 지역에 있었던 고향 원더스팀 해체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고용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다 해체되고 나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미국은 1922년에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만들었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노동자성 인정 안 하다가 85년도에 노조가 출범해서 이게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근로자성 그러니까 노동조합 인정이 당장 안 되더라도 산재와 고용보험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법이나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도록 저도 좀 애를 쓸 생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모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 게 또 야구 말고 또 있는데. 네네.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경기도도 올라오고 갑자기 왜 멀쩡하게 시행되던 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재정이 진짜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게 우리 정치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우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보육과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이 교육 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예. 야당이 한 게 지금 무상급식이고 여당이 한 게 누리과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렵더라도 정부가 국비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관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요.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자체장들께서는 이제 이미 시행이 잘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또 이제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냐 이런 것보다도 서로 정당 간에 저는 정략적인 대결
구도다.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에 앞서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이들 교육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도 이것저것 돈 쓸 때 많지만 다른 거 다 쓰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 그 비용 없다고 지금 서로 공방하는 것은 그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예. 촉구합니다. 근데 뭐 주목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 정치하시는 분들 주목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게 생뚱맞은 게 또 있어요. 요새 왜 반기문 총장 가지고 대선 후보니 뭐 때 아닌 대선 열풍, 이것 좀 사람이 당혹스러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그 대통령 중심제를 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느니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 대통령 누가 할까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생이나 또 국민의 이익이 되는 정치는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병, 이 고질병부터 고쳐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선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바로 지금 그 정치권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 빨리 개선하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대통령 선거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이 소모적인 대결 정치, 그리고 기득권 편향 정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야는 지금 빨리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머리를 맞대고 정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근데 이게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심 의원님, 심 의원님이 보실 때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으로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건 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고, 예. 또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직을 하고 계신데, 예. 어떻게든지 그 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치나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자꾸만 국내에서 뭐 대통령 거론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사무총장께서 그 여러 나라와 관계하면서 예. 성심껏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제를 촉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반 총장 동생분도 나서셔가지고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자, 오늘 경제 소식도 알아볼까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사실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삼성 SDS 공모주. 네. 이거 말이 7주 받으려면 1억을. 아니, 이런 거는 대중성이 없어요. 이거 진짜. 예? 근데 대중성이 없어도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관심은 또 관심은 많아요.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마감이 됐죠. 공모주 청약이. 예. 최종 경쟁률 134.19대 1. 야, 돈 있는 사람들 많네, 우리나라에. 예? 네, 청약 증거금 이제 15조 5,500억. 예, 근데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네 이런 얘기 대부분 아니, 하시던데. 생각해보세요. 7주 얻으려면 1억을 내야 되는데, 증거금으로. 그렇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돌려받지만. 예, 돌려받지만 그렇고요. 당시 경쟁률은 200대 1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200대 1 안 되지 않았습니까? 135대 1이니까 하고 청약 액수도
과거에 2010년에 삼성생명 했을 때가 한 19조 2천억 들어왔는데 이제 15조 5천억으로 뭐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건데 일단 공모 가격 자체가 19만 원입니다. 한 주당.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증거금으로 1억 원 맡겨도 글쎄요, 한 8주 정도, 뭐 증권사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10주도 못 받습니다. 7주, 8주 밖에 못 받아서, 이걸 내가 왜 해?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고 또 삼성생명으로 그닥 짭짤하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이 소가리를 많이 해서. 예. 그래도 어쨌든 삼성 SDS, 뭐 요즘 같은 증권업계, 주식업계 불황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그렇죠. 뭐 대단한 뭐 히트작이 일단은 나온 건 맞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70주 정도를 배당받기 위해선 10억의 증거금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참. 뭐 어제 저도 이제 증권사 스케치를 좀 해봤는데, 네. 어르신들 중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돈의 8촌, 뭐, 큰아들, 작은아들 해가지고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확 이 청약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혹자는 그렇게 비유를 하던데 경마 있지 않습니까? 예. 경마에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뭐 누가 봐도 1등이 될 그런 말이 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배당률은 굉장히 낮지만 막 돈을 엄청 몰리는 뭐 그런 형국이다. 삼성 SDS를 아마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 뭐 그런 뭐 은행 금리 이상은 나오겠지. 한 달만 들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윳돈들을 다 몰아넣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는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삼성 SDS 상장으로 이득 보는 건 삼성 오너일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셨고요. 아마 네. 관심도 이제 오너일가가 과연 그럼 삼성 SDS를 주식 공개해서 IPO해서 얼마나 이 차익 벌까? 여기에 지금 뜨거운 관심사가 있는데요. 일단 법인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비중들이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개인별로 좀 보면은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 뭐 이부진 호텔시대 사장, 이서연 제일모직 사장들과 함께 이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한 5명 정도가 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11.25%, 그다음에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이 각각 3.9% 들고 있고요. 이학수 전 부회장이 3.97%,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1.7%인데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이 5명들이 이 주식 자체를 취득했던 게 가액이 7,150원 정도였습니다. 7,150원. 근데 이번에 공모가가 19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9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차익이 1조 6천억. 이부진, 이서연 사장이 5,520억. 그러니까 주로 조단이구나, 이쪽은. 예. 5,622억. 김인주 사장 2,418억. 그래서 이 5명이 한 2조 7천억 정도의 차익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여기서 좀, 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아닙니까? 이건 공모가 19만 원이고요. 이게 상장이 됩니다. 14일 날. 하고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가장 타당성이 있는 장외 시장 가격 봤더니 이게 한 36만 원 정도입니다. 36만 6천 원. 그럼 지금 현재 장외 가격, 이 현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차익 3조 1235억. 이부진 사장 각각 1조 넘죠. 얘기 그만하죠, 이거. 예? 그럴까요? 네, 그 분석은요, 이제 과거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병원에 계시고 하면서 상속세 문제 어떻게 할까? 그걸로 삼성 SDS 상장시켜서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이라는 분석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거의 맞았다. 이렇게 보여요. 이야, 참 조단이. 제가 아침부터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워낙 딴 세상 얘기니까. 무슨 동화책 읽는 것 같아요, 기분이. 예. 네, 그래도 뭐 힘 잃지 마십시오. 또 이런. 그럼요. 네. 뭐 동화책 읽어서 힘 빠진다 이런 어린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적극적인 발언을 어젯밤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제 자기네도 돈 막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한 건가요? 글쎄요. 저도 좀 보면서 이거를 웃어야 하나 이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유로존에는 그 우리 한국은행처럼 ECB라고 한 유럽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통화 정책을 쓰는데 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 정례 통화 정책 회의를 하면서 전면적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면적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커버드 본드 이런 일종 저쪽 채권 사가지고 돈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국채를 아예 사가지고 찍어내는 미국적인 양적 완화 방식입니다. 미국도 달러 찍어내듯이 유로화도 이렇게 찍어내겠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회사채까지도 중앙은행이 사들여가지고 ECB가 사들여가지고 해당 만큼의 돈을 풀겠다. 뭐 이 정도로 이 초강수를 뒀는데요. 이게 이제 뭐 증시도 어제서 뭐 괜찮고 어느 정도 앞으로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항상 이 종이돈을 찍어내면은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5년이 됐건 꼭 대가를 치르거든요. 글쎄요, 후유증이 꼭 나오죠. 달러도 저렇게 찍어내도 엔화도 저렇게 찍어내는데 이제 유로화까지 이렇게 뿌려대면은
글쎄요, 이제 앞으로 한 뭐 2년, 3년 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심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돈 용지 찍어내는 회사는 잘 되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 택시에서 구토했을 때, 예? 네. 이거 좀 돈을 좀 20만 원 정도 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은 이게 이제 애매합니다. 막 다시 토하고 돈 이럴 때. 내야죠, 내기는. 예, 그래가지고요. 이거 법으로 정해달라 해서 서울 시내 255개 이제 영업 택시, 법인 택시들 모인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 조합이 예. 이런 이제 관련한 개정안을, 아하. 운송약관 개정안을 예, 서울시에 예. 건의를 해서 이 차량한 오물투기 아까 구토 같은 거는 최대 20만 원 배상, 예. 그다음에 목적 지하철을 겨울철 갈 거 뭐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금집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요금의 30배 이런 거 정도로 해서 이 서울시에다 일단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서울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느낄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예. 깔끔하긴 한데 서울시 시민들의 반응은 아니 무슨 뭐 이러냐, 아직도 승차 거부가 좀 있고 취객에게 돈 못 받고 당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바가지 요금 씌우는 사건들도 이제 있고 간혹가다 뭐 있죠. 분실 스마트폰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기사님들만 너무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불만도 터지고 있어가지고 서울시 입장 앞으로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프루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쓰던 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